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히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 분들. 자,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오늘은 아마도 저와 뉴스를 공부하는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기릿이 특별히 목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다시 기릿을 만나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럼 빨리 공부해봐야겠죠? 오늘은 2022년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렛츠 기릿! 올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올 상반기에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액이 무려 116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국민연금의 자산별 수익률을 보자면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19.58%,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12.59%, 국내 채권은 마이너스 4%, 해외 채권은 마이너스 1% 손실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약세장을 피해갈 수는 없었네요. 아, 정말 언제 이 약세장이 끝날까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하지만 국민연금도 손실을 보는 그 속에서 그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 버티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외 마스크가 전면 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26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오잉? 실외는 원래 해제 아니었어? 싶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의무 착용을 했어야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실내 마스크는 아직까지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독감 환자와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무비자 입국이 1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 총리가 뉴욕 기자회견에서 일본 무비자 입국을 10월 11일부터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입국자의 하루 5만 명에 대한 상한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대만도 한국, 일본, 싱가폴, 태국 등 무비자 적용 국가에 대한 조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은 3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13일부터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는 지금 긴축 릴레이 중이라고 합니다. 페드가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세계 국가들도 모두 따라서 긴축 릴레이 중이라고 해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던 스위스도 첫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으며 영국도 계속 0.25 인상을 하다가 27년 만에 0.5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노르웨이,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0.5를 올리고 홍콩은 3회 연속 0.75를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제 엔달러가 장중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은행이 24년 만에 엔화를 매입하고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는데요.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환율이 1달러당 145엔 후반까지 치솟았고요. 그래서 외환당국이 개입해 140엔대까지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러한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외화 보유액으로는 사흘 정도밖에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이러한 개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는 어디까지 빠질까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나오는 이때 정말 걱정이 많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 저점을 깨는 게 아니냐라는 큰 걱정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인 추세는 이미 하방으로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팀장은 코스피 2050을 락바텀으로 제시했으며 현대차증권은 11월까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며 2210에서 2290을 지지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11월까지 버티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자동차와 조선 등이 원화 약세로 인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참고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끝나지 않았고 에너지의 무기화라는 부분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전념을 하고 있으니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에는 짧은 게 대세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 트렌드를 보면 짧은 게 성공한다고 하네요. 드라마 수리남도 6부작으로 짧은 드라마고, 그리고 블랙핑크의 셧다운도 2분 55초밖에 안 되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음악들도 짧아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걸그룹 아이브의 노래와 뉴진스의 히트 노래는 대부분 2분 50초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노래들이 기본적으로 3분 이상이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확실히 바뀐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틱톡이 유행을 하고 유튜브도 쇼츠에 힘을 싣는다고 하니 길이 또 짧게 하지만 깊이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라마 수리남이 비영어권 드라마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톱10에 따르면 수리남은 9월 셋째 주 시청 시간이 6,265만 시간으로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원래 1등은 우영우였는데 무려 7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제는 수리남이 차지했다고 하네요. 혹시 수리남을 못 보신 기린이 분들이 계시다면 주말에 한번 꼭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에서 리콜이 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11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생산된 모델 3 일부와 20년부터 21년까지 생산된 모델 Y, 그리고 21년부터 22년까지 생산된 모델 S와 모델 X라고 합니다. 리콜을 결정한 이유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작은 소프트웨어 결함인데요. 창문이 자동으로 닫히다가 물체를 감지하면 다시 열려야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끼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콜을 했는데요. 이러한 리콜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전기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에서 교체식 배터리 사업 확장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CATL이 갈아 끼우는 차량용 배터리 사업을 국제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에보고라고 해서 CATL이 출시한 전기차 배터리 교체 브랜드가 있는데요. 미리 충전된 표준 배터리를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목표인데요. 중국의 또 다른 전기차 기업인 니오도 배터리가 없는 차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휴대폰이나 주변 전자기기들을 보면 요즘은 이렇게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방식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CATL은 이런 사업을 유럽까지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폐배터리가 대세야. 영풍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하는 사업을 낙점했다고 합니다. 영풍은 30년까지 배터리 소재를 연간 70만 톤 생산해서 매출 5조 원을 달성한다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영풍이 웬 폐배터리냐 하고 봤더니 영풍은 세계 4위 규모의 비철금속 재련소를 운영하면서 기술력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풍의 폐배터리 회수는 건식이라는 게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대다수 기업은 습식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건식을 사용해서 전처리 공정이 단순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 먹거리는 로봇.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 찍으면서 올해 안에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로봇주는 움직이는 중입니다. LG전자는 지난달 말부터 더본 코리아 음식점에서 LG 클로이 서브봇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웨어러블 로봇인 잼스 힙이 올 연말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로봇은 20% 이상 걷는 힘을 보조해서 보행 속도를 10%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는 FDA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년부터 연 평균 13%씩 성장해서 2025년 이후부터는 공장에 쓰이는 산업용 로봇 시장의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트에 김치가 없대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김치 대란이 나타난다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트에 배추김치가 품절되는 모습이 종종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일부 마트에서는 구매 수량까지 제한하기도 하면서 사재기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채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김치를 담그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나은 상황에서 곧 포장김치 가격도 오른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수요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 폭우 때문에 배추 작황도 예년보다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배추가 한 포기에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 이 시기쯤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2,000원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 수입도 늘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해요. 관세청의 통계를 보면 올해 중국산 김치 수입액 은 이미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풀무원의 홈페이지인데요. 보시다시피 풀무원에서 살 수 있는 김치도 다 품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김치가 금김치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관련된 뉴스를 보자면 요즘 식당에 가면 반찬이 없죠? 엄청난 물가로 인해서 식당의 반찬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도 금액도 올랐는데 하물며 기본 반찬도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양배추는 1년 동안 74%가 상승했고 배추도 154%, 무도 158%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찬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격을 올리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니까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플레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괜찮은 공모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공모주가 옵니다. 바로 모델솔루션인데요.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1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는 27,000원이라고 합니다. 모델솔루션이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자동차와 항공우주, IT, 통신, 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고부가 가치 산업의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제조하고 소량 양산하는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의 계열사라고 하네요. 다음 주에 KB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내일 더 꼼꼼하게 공부해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도 끝이 났습니다. 사실 기리씨 진행하던 걸 제가 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조금씩 있었는데 홀가분하네요. 다음 주부터는 더 알찬 공부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이번 주도 정말 힘든 장이 연속됐는데요. 그럼에도 잊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주시는 기린이 분들이 있어서 저랑 기리또 힘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만큼 야,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희리씨였습니다. 빠이요.